최근에 누수 사건과 집 문제를 겪으며 독일의 오만정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에 살기로 했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21년 7월 10일 나는 독일 베를린으로 이직을 했다. 일단 3년만 살아보고 계속 살지 결정하자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느덧 3년이 훌쩍 넘었다. 독일 베를린의 첫인상은 더럽다였다. 더러운 지하철, 더러운 길거리, 그래피티로 가득한 삭막한 건물들. 공원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공원도 깔끔하게 관리가 안 된다. 예전 브이로그에서 발췌한 건데 심지어 돈 내고 들어온 공중화장실도 더럽다. 사람들은 베를린이 힙하다는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나는 아직도 뭐가 힙한지 사실 잘 모르겠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지난 3년 동안 느낀 가장 큰 단점 3가지와 그럼에도 내가 독일에 남는 이유 3가지를 말해보려 한다. 물론 아주 주관적인 견해이며 같은 독일이더라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한다. 독일 살며 느끼는 첫 번째 단점, 내게 가장 크기도 한 단점은 바로 의료 서비스다. 사실 초반에는 의료보험으로 병원비 100%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독일이라고 좋아했다. 그런데 의료에 공보험만 존재하지 않다 보니 사보험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병원들과 예약하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게 일반적인 점, 그리고 시원치 않은 치료들이 불만족스러웠다. 요새 받고 있는 피지오테라피도 15분 정도 조금 시원하지도 않은 안마를 조금 해주더니 끝이란다. 한국에서 해주는 그런 전기치료 같은 것들은 아예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그냥 사비로 마사지나 침 놔주는 데로 가게 된다. 물론 내가 내린 의료비가 없다는 건 큰 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의료비의 부담으로 집이 가난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적당히 아플 때 빨리 진찰받고 한국에서처럼 기계를 이용해서 증상 완화를 바라는 나로서는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별로인 거다. 심지어 자연주의가 강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제왕절개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다던가 수술 후 항생제도 잘 안 줘서 진통제로 버티게 하다가 염증으로 수술 상처가 덧난 회사 동료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엔치님, 여기 발도장이고요. 그래도 살다 보니 요령이 좀 생겨서 급하게 아픈 것들은 116, 117을 통해서 빨리 진료를 받고 있지만 심각한 게 아니면 대강 집에서 쉬던가 운동하라는 주의 치료가 한국의 의료를 받다 온 나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정말 개인이 운동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야만 하는 나라다. 내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은 독일의 전반적인 일처리 방식이다. 얼마 전에 정말 공감 가는 말을 들었는데 북유럽은 정은 없지만 일처리는 잘하고 남유럽은 일처리는 못하지만 정은 있는데 망할 독일은 정도 없고 일처리도 엉망이다 라는 말이다. 너무 공감 가서 무릎을 쳤다. 이번 우리 집 누수 사건만 해도 그렇다. 6개월 내내 우리 연락을 관리자들이 씹더니 결국은 곰팡이가 부엌 전체로 퍼지고 마루까지 들떠서 대공사를 하느라 아기랑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고 미안하다 사과는커녕 컴플레인 듣기 싫어서 도망까지 간 관리인. 한 달이면 끝난다던 공사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독일의 일처리 방식으로 인해서 벌써 3달째다. 우리는 3달째 임시집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임시집 단지 전체 창문 교체 중이라 매일매일 나는 드릴 소리에 아기가 잠도 못 잔다. 그래서 낮에는 원래 집의 방 한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사이 지난 겨울에 주문한 큰 식탁이 도착했다. 그런데 이 식탁을 운반 조립해주는 서비스 사람들이 바닥에 엄청 큰 스크래치를 내고 간 거다. 이걸 운송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아니라고 처음엔 잡아떼고 우리가 영상까지 있다고 하니까 인정을 했다. 그리고 배상을 받으려면 또 집 관리자가 담당자를 보내서 바닷가는 기술공이 점검 후 견적을 내줘야 되는데 그 기간도 세워라 내워라 언제 될지 모른다. 독일은 이런 식이다. 지금 두 가지 개인적 경험만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도 워낙 많아서 정말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일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대전까지 일으켰지?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지막 단점은 독일의 단점보다는 현지 언어를 잘 못하면서 해외살이하는 모든 분들이 겪는 걸 거다. 바로 현지인과 동떨어져 사는 외국인, 이방인이 겪는 서러움이다. 언어를 잘하게 되고 현지인들과 더 친해지면 어느 정도 나아지겠지. 베를린에 산다는 것, 독일에 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독일에 남기로 한 이유. 이제 그 이유들을 말해보겠다. 첫 번째는 일 문화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시 일처리 방식은 엉망인 독일이지만 일 문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특히 압박감이 심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테크 업종에 있는 나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이다. 야근도 적지만 진짜 수평적 문화라는 게 실제 하는 곳이고 왜? 라는 질문을 마음껏 하고 토론을 즐기는 문화. 개인의 책임과 권한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높은 곳. 특히 나는 기획을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이런 문화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공정함, 다양성, 포용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서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의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일문화 중 하나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과 반려동물에게 친화적인 회사 문화도 독일 일문화의 큰 장점이다. 두 번째 독일살이 장점은 바로 여행이다. 내가 독일로 오는 3년 반 동안 여행한 곳들은 스페인 2번, 그리스 2번, 이집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영국, 리텐슈타인, 폴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다. 지난 브이로그처럼 캠퍼밴을 타고 유럽을 돌기도 하고 저렴한 항공권으로 베를린에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유럽 남부의 작은 숙소를 예약해서 며칠만 휙 다녀오거나 몇 주 리모트로 일하다 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그저 그런 외식 퀄리티에 지칠 때쯤에 남유럽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고 돌아올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최근에 추가된 건데 바로 아이를 키우기 좋다는 거다. 하지만 독일이 아이를 키우는데 편하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한국이 훨씬 잘 되어 있다. 독일은 아이가 좀 더 자연에 가깝게 지내고 공부 입시 스트레스가 덜하고 대학교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 이런 제도적인 장점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것도 장점이다. 아이와 부모들을 좀 더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사소한 일반인들의 민폐 사건 같은 것들이 한국에 공신력 있는 뉴스 기사로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노키즈 존이 맘충 때문에 생겼다느니 백화점의 유아차는 민폐다 아니냐 이런 논란거리들이 한국은 우리끼리 마이크로 혐오가 너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Cheers. 독일에 사는 이유로 좋은 점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3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큰 장점이 있다. 마셔가지고 콘텐츠가 회사인 줄 알았어. 남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여유. 그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다. 그러려면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아야 하고, 퇴근도 여유롭게 해야 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긴장되지 않아야 한다. 저 사람처럼 공원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어도 그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야 한다. 왜 갑자기 이런 브이로그를 만들었냐 묻는다면 집누수로 임시집에 오래 나가 있으면서 독일에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독일에 이주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에게 내 개인적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 베를린 사시는 수많은 한국 분들은 아마 각기 다른 이유로 여기에 사실 거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좋고 싫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다.